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온 30대입니다. 어릴 적부터 넉넉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자라왔어요. 저희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부터 아빠까지 의사였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개원을 하셨고 그 후로는 병원이 더 잘 돼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남편은 아빠의 동문 후배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정말 가난했죠. 남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출세한 격이었으니까요. 총동문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던 아빠는 싹싹하고 착한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병원을 확장하면서 남편을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 병원의 의사였던 남편이랑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친해졌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는 것을 알게 되셨던 아빠는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더욱 좋아하셨어요. 뭐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시댁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요구를 하셨어요. 당연하듯이 혼수 예단을 받고 싶어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너는 이런 집에 시집을 오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온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런 결혼은 듣도 보도 못했어. 하물며 우리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잘난 의사인데 다른 집에서는 집이며 차며 여기에 병원까지 개원해 준다고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이 딸랑 몸만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너희 집에서는 네가 그런다고 해도 아무 말도 없디? 엄마, 왜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인의 집에서 집도 다 해주고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 해준다고 했어.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빈손으로 지금 장가가는 거야. 나처럼 빵빵한 집안에 장가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가가는 사람은 없어. 엄마 그런 식으로 너무 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우리 결혼하는 거 듣고서 오히려 나한테 뻔뻔하다고 할지도 모른다니까. 얘는 넌 누구 편이니? 그리고 뭐가 뻔뻔하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도 결혼하는 거 뻔히 듣고 아는데 솔직히 수인의 아빠나 의사지. 수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러니? 고작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넌 자긴 돈으로 생활할 거야? 앞으로 네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데 당연히 시집 오면서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리고 해주는 집도 새 집도 아니라면서 전에 전세 주던 집이라고 하는데 꼴랑 그거 받는다고 좋아해야 하니? 아유, 엄마 진짜 왜 그래? 이미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분에 넘치게 많이 해주셨어.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솔직히 어느 병원에서 의사한테 타고 다니라고 차를 줘. 업무용이라고 말만 하고 솔직히 그냥 나한테 차 한 대 뽑아주신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오히려 내가 더 작아져. 엄마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나 수인의 집 볼 면목 없어지는 거야, 엄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저희들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셔서 아마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익준 씨도 그렇고 예단이나 혼수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쓰던 거 쓰기로 했어요. 그건 저랑 익준 씨 모두 의견 동일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휴, 그나마 부잣집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영 알맹이가 없는 곳은 아닌가 보다.
아무리 주고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게 우리고 너네 집이고 면이 사는 거니까. 어쨌든 익준이가 이렇게 불편해하니 내가 한 번은 넘어가마.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얕보거나 그런 낌새라도 있으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결혼을 하기 전이었지만 시모는 제 길을 잡으려고 애를 쓰셨죠. 남편은 처음에 중재를 잘해줬어요. 시모가 선을 넘는다 싶을 때면 한 번씩 시댁으로 가서 뒤엎어 오는 듯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한 요구를 하시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댁의 요구가 사라졌고 그렇게 조용히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홀시모의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특히나 여동생은 신혼집에 자꾸 찾아와 허락 없이 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가지고 가곤 했었죠. 아가씨, 혹시요, 오늘 집에 왔었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집에 택배 온 거 아가씨가 혹시 뜯어보셨어요? 오늘 화장품 택배로 오는 게 있었는데 물건이 반만 있고 나머지 반은 없어져가지고요. 경비실에 물어보니까 아가씨가 택배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찍혀 있다고 해가지고 여쭤봐요. 혹시 택배 처음 받았을 때부터 뜯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요? 그거 내가 가져갔어요. 언니 그렇게 좋은 거 쓰고 있으면서 저한테도 좀 나눠주지 그랬어요. 저 요즘 피부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거 알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화장품 언니가 다 쓰기에는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내가 몇 개 들고 왔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언니는 집에 화장품 쌓아만 두고 다 쓰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릴 바에 내가 좀 쓰는 게 낫죠 뭐. 아,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가지고 가면 미리 말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니까 택배 박스도 다 뜯겨져 있고 안에 있는 물건도 다 없어서 저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제 물건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막 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저 진짜 당황스럽고 불편하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 오빠나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새로 보내드리거나 아가씨한테 맞는 거 불러줄게요. 아니 언니는 저한테 뭐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언니는 어릴 적부터 여유롭게 살아가지고 이런 거 막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 오빠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언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좀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네요. 내가 무슨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고작 화장품 몇 개 가지고 간 것뿐인데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간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말도 없이 제 물건에 손대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발 동동거리면서 찾거나 그럴 일도 없지 않겠어요? 아가씨도 택배 올 게 있는데 봤더니 다 뜯겨져 있으면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어쨌든 아가씨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 좀 해달라고요. 가끔씩 신혼집으로 찾아와 제 화장품을 가지고 가거나 옷이나 신발, 명품 가방 같은 것을 마음대로 빌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몇 번 주의를 줬어요. 그렇지만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더군다나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면서도 뻔뻔하게 말을 하는 태도가 황당해서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을 꺼낸 적도 많았죠.
초반에는 아가씨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저를 달래주고 이해해달라고 말해주던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 저라면서 저를 탓하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도 아가씨가 집에 들러서 내 물건 가지고 갔어. 전화해보니까 며칠 사용하고 돌려준다면서 말았는데, 여보 근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아? 매번 집에 몰래 와가지고 물건 하나둘씩 가지고 가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찾던 물건 없으니까 짜증나고, 아무리 내 물건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물건 없어지니까 당황스럽고, 이제는 내 물건 사는 데에도 고민되고 그래. 걔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 우리 집에 네가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솔직히 걔 친구들은 다 좋은 물건 쓰는데 걔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매번 싸구려 물건만 썼으니 더 그렇겠지. 한창 꾸밀 나이잖아. 그럴 수 있지 뭐. 당신이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물건값은 내가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줘. 걔도 나이 들면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해줄 테니까 이번만 좀 넘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집에 올 때마다 물건도 다 사라져 있고, 솔직히 내가 아끼는 물건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았어. 별말을 안 하니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내가 한번 따끔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좀 참아주면 안 되겠어?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당신은 너무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걔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돌려주잖아. 그리고 당신이 매일 그 물건들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몇 달 동안 쓰지도 않는 물건 다 쌓아놓고만 사는데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서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냥 좀 너그럽게 생각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쿨하게 빌려주면서 유난히 우리 동생이 빌려달라고 하면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난 솔직히 이게 더 서운해.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미리 며칠 전에 양해 구해서 빌려가거나, 빌려간 후에도 뭔가 보답을 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근데 아가씨는 그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미리 말도 안 하고 몰래 집에 와서 가지고 간 다음에 내가 안 후회야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못 참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화낼 거야. 제발 좀 집안 분란 좀 일으키지 말아줘. 내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는 장인어른 눈치 보고 집에서는 당신 눈치 보고 난 뭐야 대체?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 진짜. 동생 일은 내가 미안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당신이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말아줘. 처음에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이 짠하기도 했어요. 사실 남편은 친정아빠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장인어른과 하루 종일 있다 보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집에서도 제 눈치를 봤던 것이죠. 저는 남편을 봐서라도 너그럽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에도 시댁 식구들의 횡포는 끝이 나지를 않았죠. 무슨 행사가 그렇게나 많은지 매번 참석 요구에 돈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동네 잔치하는 거 알고 있니? 아무래도 내 아들이 제일 잘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들이 직접 못 오니까 그날은 네가 와서 음식 서빙도 좀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지내렴. 다들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내가 창피해서 이번에는 꼭 와서 일 좀 해.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준비 비용도 넉넉하게 보내고.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죄송한데 저도 주말에 일정 있어서 못 가요. 이번 주말은 제가 당직이라서 근무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일 뺄 수 없어요. 일정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일은 못하고 필요하신 비용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낼게요.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오라면 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니? 세상 천지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주말이면 죄다 시댁으로 와서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다는데 너는 뭔 일이 있어도 온다고를 안 하니 원. 너네 집 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면 시아버지 없다고 시어미 무시하는 거니? 아이고, 내가 지아비 먼저 보낸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까지 이렇게 개무시를 하니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일하고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할 때도 있어요.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저도 회사에 말을 하겠지만 지금 내일 모레 바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정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말해 볼게요.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주말 근무 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 대신 남편 보고 가라고 할게요. 너는 동네 사람들이 바쁜 의사 아들은 오고 며느리는 안 온 거 보면 뭐라고 할지 생각도 안 해봤니? 잘난 집안에 장가 보내더구먼. 대릴 사이 됐다고 안 그래도 다들 수군거리는데 아주 그냥 소문에 세기를 박아라 박아. 아이고, 진짜 내가 며느리를 상전으로 보시는구나. 됐고, 그럼 돈이라도 넉넉히 보내라. 내가 너랑 전화통화를 하면 열불이 다 터져서 못 살겠다 정말. 시모는 마치 내가 5분 대기조처럼 당장이라도 부르면 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있을 때에는 시모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는 시댁이 못 살아서 며느리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러던 중 아빠가 지병이 악화되시면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빠를 대신해서 병원 전반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표였던 아빠는 몸이 점점 나빠지면서 병원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양서방, 지금 자네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언제 건강이 더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이 좀 많네. 병원 일을 내가 꾸준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내가 대표 자리를 계속하긴 어려우니 양서방이 공동대표로 병원 일을 도맡아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쾌차하시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대표 자리라는 게 아버님이 그냥 주신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병원 대표 자체가 아버님이시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걸 작성하거나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이 쾌차하시기 전까지 제 단독 대표로 운영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 그런가? 그 부분이라면 내가 자세히 신경을 못 썼네. 그래도 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나랑 자네가 있으면 자네 혼자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먼.
그럼 자네 단독으로 대표직을 갖는 게 낫다는 소린가? 어쨌든 나도 잘 알아보고 서류 정리도 조만간 하지. 양서방, 잘 부탁하게나.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운영하던 병원인데 자리를 이렇게 비우게 되어서 아쉽구만. 내가 쉬는 동안 열심히 몸 관리해서 다시 돌아가야지. 물론 그러셔야죠. 제가 병원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버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병원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하겠습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 서류 정리는 아직 좀 이른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병원은 아빠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소문도 금방 나고 그러지 않겠어? 나는 그런 게 너무 걱정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병원에서 아빠 많이 아프시다고 소문났다고 하지 않았어? 어차피 남편도 아빠한테 병원 일 보고도 해야 하니까 대표 자리까지 다 정리하지 않는 건 어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서도 행정 처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공동대표면 동의서도 계속 써야 하고 매번 아버님 대리인으로서 서류 정리하고 행정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차라리 아버님께서 신경 안 쓰시고 건강 챙기는 게 낫지. 내가 아예 대표직 갖겠다는 게 아니라 임시로 바꾸는 거야. 나중에 아버님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드리면 되는 거고. 아버님, 저도 뭐 공동대표 괜찮습니다. 전 그냥 병원 행정 처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으셨고 대표 자리까지 바꾸겠다며 말을 하셨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에 공동대표로 우겼고 결국 제 뜻대로 아빠와 남편이 공동대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아이고, 장한 우리 아들. 드디어 병원 원장이 되는구나. 너무 장하다. 네 장인 아프기 시작하면서 온통 병원 일은 우리 아들 차지가 되니 너무 힘들겠다. 안쓰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장 자리 내어주니까 야속했던 마음이 좀 풀리긴 하는구나. 수희 너도 남편한테 잘해라. 장인 아프면서 그 뒷정리 다 우리 아들이 한 거 아니니? 네가 잘해야지. 엄마, 이제는 엄마도 고생 끝이야. 내가 대표 원장이니 엄마도 이젠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이게 다 엄마 덕이야. 언제 엄마한테 보답하나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장인어른 아프시고 난 후에 나도 정신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빴던 보람이 있어. 아직 공동대표라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지. 그래. 어차피 수희는 외동딸이니 결국에는 우리 아들이 받는 거겠지 뭐. 어쨌든 대표 원장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수희 너희 아빠는 좀 어떠시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 다시 병원 일 하시기는 힘드시겠지? 차라리 잘 됐지 뭐. 이참에 병원 우리 아들한테 다 넘기고 은퇴하시는 건 어떠시니? 너희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시면서 쉬시는 게 낫지 않아? 병원 남줄 것도 아니고 일찌감치 사이한테 주라고 하고.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뭘 물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 잠깐 아프신 거예요.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실 거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도 지금 잠깐 대표 원장 자리하고 있는 거지. 아빠도 아직 대표 원장이에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어머머,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서운하다는 거야? 그냥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좀 쉬시라고 한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아무튼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 아들이고 솔직히 이제는 아들 보고 오는 환자들도 많잖니. 아버님 연세도 있어가지고 병원 오는 사람들도 애초에 말이 많았잖아. 이제는 좀 젊은 피로 병원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는 남편이 잘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빠 하고 있어? 어머님, 그 병원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셨던 곳이에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남편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경우고요. 아빠 괜찮아지시면 다시 병원 일 보신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마치 다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시모는 은근히 아빠가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 시모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저는 정성으로 아빠를 간호했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빠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아빠는 다시 못 일어나시게 되었어요. 아빠의 장례가 치러지고 저와 엄마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슬픈 표정이었는데 유독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시시덕거리면서 즐겁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20년 동안 아빠와 일을 하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해오셨고 병원에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찾아가 보니 내부부터 밖까지 싹 바뀌고 있었죠. 병원 간판은 아빠의 이름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간호사들마저 그동안 일하던 간호사들은 모두 해고하고 다른 사람들로 고용할 것이라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받고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냐고.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병원 간판을 바꾼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해도 너무한다 진짜. 장례식장에서도 당신이며 당신 식구들이며 내내 시시덕거리면서 말했던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것 때문에 당신 그렇게 신나 있었던 거니? 아, 그럼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계속 병원 운영할 거야? 당신이야말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병원에서 아버님 기리기라도 할 거야? 아버님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프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슬퍼해. 여기에서 이렇게 난리 피우지 말고. 뭐? 누구 맘대로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간호사들도 왜 당신 마음대로 자르는 건데? 20년 동안 아빠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야. 다 실력 있으신 분들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관두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아빠 돌아가셨다고 당신 여기 병원 대표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 다 절차라는 게 있는 거야. 참나, 뭘 모르는 건 당신이지. 당연히 공동대표에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단독 대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단독 대표로 있었어. 이거 왜 이래?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 잘 되는 게 그렇게 꼴사납니? 내 앞길에 거리적대지 말고 좀 꺼져. 공동대표하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도 재수 없었는데 끝까지 재수 없어가지고
남편은 제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저에게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내왔죠. 소장을 받아들고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는 저와 친정 식구들의 부당 대우로 인한 것이었어요. 교모하게 증거들을 짜집어 제출을 했는데 마치 저와 부모님이 남편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을 청구하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 잘난 콧대 아직까지 살아있나 어디 한번 보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릴 무시하더니만 네 잘난 아비 죽고 지금까지 그 꼴을 좀 봐라. 네 엄마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긴 하니? 그러게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바짝 엎드려서 시댁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우리 아들이 참다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네 업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 하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제 업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당신 아들한테 전해주세요. 그 병원 정말로 당신 아들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 속에 살고 계시네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뻔뻔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성이 부족한 건 용서가 안 되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네가 뭘 참아왔다는 거니? 지금껏 네가 하고픈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바득바득 공동대표를 올리고 네 아비 뒤처리 우리 아들한테 하라고 시켰겠니? 네가 뭔 말을 하든지 어차피 법원에서는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나중에 결과 듣고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과해. 그럼 좀 봐달라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줄 테니까. 사과는 당신네들이 해야 할 겁니다. 아마 며칠 후에 당신들도 소장 받을 거예요. 그거 받아들고서 후회나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랑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해왔던 게 헛수고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지만 제발 주제를 알고 사세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댁이 해왔던 만행을 모두 까발렸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자리에 눕고 난 후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왔었죠. 그렇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의 없이 단독 대표로 전환을 했던 것이었고 사업자 명의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20년 넘게 일을 했던 간호사 선생님은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병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도 모두 확보를 하고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 등을 토대로 역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혼인 파탄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으므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시모 역시 횡령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병원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받게 된 지분은 위자료 벌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실이 동문회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남편은 거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알량한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진 것 같아서 죄책감이 커. 아버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아버님 이름으로 병원 오픈할게. 당신 아버님 지분으로 받은 자금 있지? 그거 나한테 투자해줘. 그걸로 내가 열심히 병원 운영해서 당신이랑 어머님 내가 책임질게. 헛소리 좀 작작해. 이미 한번 뒤통수 친 사람을 뭘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빠 인감도장 사용해서 병원 한번 차지하려고 했나 본데 그때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니? 내 앞길 막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은 어디 갔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왜 그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잠시 대표 자리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이렇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내 과오는 당신한테 보답하면서 더 뉘우칠게. 당신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 거야? 당신 평범한 직장인이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셨잖아. 당신 월급으로는 생활도 어렵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 엄마랑도 영금껏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착각하지 마. 당신이랑 살기 전에도 난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 부모님 도움 없이도 잘 지냈다고.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단히 착각하면서 살고 있나 본데. 오히려 당신이 없으니까 맘 편하고 속 편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았는지 너무 의문이야. 이렇게 통화하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남편의 만행이 동문회에 소문이 나면서 거의 퇴출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저에게 연락도 오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간 남편과 시댁이 해온 만행을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동안 병원 돈으로 생활비며 사치며 펑펑 써왔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전보다 더 고달파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의사로서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요즘은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 평생 일만 하셨던 아빠가 너무 그립네요. 아빠가 계셨다면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다녔겠다고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그곳에서는 아픈 고통 없이 편히 쉬고 계시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 유학길에 올라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30대 여성입니다. 해외에서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늘 품고 살았었는데요. 연애를 하긴 했지만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신랑감은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회사 거래처에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 되었어요. 이 정도만 들으신다면 무척이나 로맨틱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과 만나면서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 회사였고 그 회사에서 유일한 한국인 근무자였어요. 저도 처음에 듣고선 너무 놀랐었는데 워낙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보기도 전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과 저는 서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답니다. 늘 그리워하던 한국 사람에 대한 마음이 거기서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우연히 거래처 미팅을 하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동안 절 소개해달라고
마구 졸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영 씨, 제가 인영 씨 처음에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저희 이렇게 둘이서 만난 게 저도 처음 봤다고 생각을 했죠? 그거 아니에요. 전에 우연히 회사에 오신 거 보고 첫눈에 반해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인영 씨도 아시다시피 여기 주변에 한국인들 많이 없잖아요. 너무 반가운데 완전 제 스타일이셨죠. 주변에 소개해달라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인영 씨랑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저번에 마주치고 나서 용기 있게 인영 씨한테 만나자고 한 거예요. 와, 정말요? 저는 저번에 저랑 만났을 때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다니. 솔직히 조금만 나가봐도 한국인들 많이 있는데 유독 제가 사는 지역에는 없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한국인들도 많이 오겠지 싶었는데 정말 반가웠거든요. 상철 씨랑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요. 해외 나온 지 저도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이 그립거든요. 인용 씨는 어릴 적부터 여기 유학 왔다고 했죠? 저는 거의 성인이 다 돼서 와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포기하려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도 끊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동안 잘 버틴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인용 씨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거 보니 저희는 정말 운명인가 봐요. 인영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 저번에 처음 봤을 때 다음 두 번째에는 꼭 데이트 신청해야지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한동안 안 오시더니 딱 포기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인영 씨가 나타난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게 운명 아닌가요? 원래 거래처 제가 잘 안 오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주로 오는 것이라서 사실 저는 저번이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도 제가 올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상철 씨 만나려고 연이 닿았나 봐요. 정말 신기하네요. 덕분에 상철 씨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해요. 정말 이런 게 운명인 것 같네요. 저희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금방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마 타국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향수병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랜 향수병 끝에 해외 근무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였거든요. 남편과 연애를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미 이직을 할 회사도 준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은 아직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는 듯 싶었고 저는 얼마 못 가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제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말을 하니 오히려 남편은 저를 지지해줬죠. 인영, 그런 걸 왜 고민하면서 말해? 나는 늘 인영이가 하고 싶은 일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인영이는 안 그래도 한국에 가고 싶어 했잖아. 솔직히 해외 살면서 1년에 몇 번씩 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가족들도 다 한국에 계시고 내가 인영이 마음을 모르면 누가 알아줄 거야. 괜찮아. 우리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인영이랑 나는 원래부터 영혼의 단짝이었잖아. 오, 고마워요, 상철 씨. 역시 상철 씨는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안 그래도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 나도 이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
상철 씨는 정말 괜찮아? 내가 한국으로 들어가고 나면 상철 씨랑 자주 볼 시간도 없고 시차도 있으니까 연락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너무 보고 싶겠지. 솔직히 말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그렇지만 인용이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잖아. 연애하기 전부터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지 말라고 말리겠어. 차라리 나도 여기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인영이가 한국으로 먼저 들어가면 내가 여기 정리해가지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됐어. 나도 안 그래도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인영이가 먼저 가준다고 하면 나는 더 홀가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상철 씨, 정말 난 축복받았나 봐. 내 상황 모두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난 복받은 것 같아.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동안 그리웠어. 몇 년을 준비했던 거라 이번에는 꼭 가고 싶었거든. 상철 씨도 같이 한국에 들어간다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만 상철 씨, 한국으로 가는 게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나는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아니야. 인영이가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야지. 우리 평생 함께 하기로 했잖아. 이 나라에서 나는 항상 이방인이었어.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어떤 명분도 없었거든. 이미 여기서 자리도 잡았고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굳이 한국으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인영이가 한국에 있다면 그 명분이라도 내가 가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남편의 지지 속에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번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주저하는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상황이 척척 진행돼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저도 무척이나 슬펐지만 오히려 담담한 남편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렇게 제가 한국으로 오고 나서 남편과는 3년가량 롱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틈이 날 때마다 영상통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면서 서로에게 그리움을 표현했죠. 그렇지만 남편이나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빴고 특히나 남편은 한국으로 이직을 준비하느라고 저보다 더욱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던 중 보름 정도의 휴가를 받게 되면서 전 고민 없이 남편이 있는 곳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해외에 깜짝 방문을 한 것이었고 곧장 남편 회사로 향하게 되었어요. 도착을 해서 보니 남편 회사 동료들이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눈치였는데 몇 년을 없어졌다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랄까 싶었어요. 안에서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은 불이 나게 저에게 달려왔는데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상철 씨,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보름 동안 휴가 받은 거 상철 씨 보는데 다 쓰려고 왔어. 우리 저번에 휴가 때 보고 진짜 오랜만에 직접 보는 거 아니야? 난 진짜 보고 싶었는데 상철 씨는 나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봐. 아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 여기에 바로 온 건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미리 말을 해주지 그랬어. 요새 프로젝트 하나 맡은 게 있어서 매일 늦게 집에 간단 말이야. 인영이도 저번에 들어서 알잖아. 여기서 중요한 직책 맡게 된 거.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번에 프로젝트 잘 끝내고 싶어서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다가 가야 하는데 인형이 오는 줄 알았으면 시간 다 빼놓을 걸 그랬어. 아쉬워서 그러지 뭐. 아, 그런 거야? 나는 또 내가 온 거 별로 안 반가운 줄 알았지. 괜찮아. 상철 씨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나잖아. 상철 씨가 바쁜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저녁에는 집에서 조금이라도 볼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저번에 너무 짧게 시간을 보내서 내가 아쉬웠거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바쁘다고 했지? 얼른 들어가서 다시 일해. 나 상철 씨 집에 가 있던지 할게. 우리 집? 아, 내가 말 안 했나? 이번에 팀 직원이 하수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집에 머무르고 있거든. 아마 인영 씨가 와 있으면 많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편하게 레지던스 내가 잡아줄게. 거기서 지내는 건 어때? 내가 인영 씨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는 출퇴근을 그쪽에서 할게. 미리 알았으면 동료 보고 오라고 하지 말 걸 그랬어. 저번에 전화 안 됐을 때 그때 말하려고 했거든. 어머, 정말?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나 비행기 타고 왔을 때 전화 왔던 거 그때 말하려고 했구나. 아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보다. 미안해. 레지던스는 내가 알아서 구할게.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주소 보내줄 테니까 퇴근하면 그쪽으로 와. 알았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열흘 정도를 같이 보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지내고 있는 레지던스로 오면서 큰 가방을 들고 왔는데, 지내는 내내 가방을 열어서 정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일에 치여서 정신이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열어보니, 온갖 물품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었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물건들을 챙겼을까 싶어서 웃으며 치우던 와중에 가방의 작은 포켓에서 사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사진은 다름 아닌 남편과 한 여자가 같이 찍은 웨딩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동양인처럼 보였고 많은 들러리들이 함께 찍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사진 상태도 오래되어 보이지 않았고 남편의 모습도 앳돼 보이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찍은 사진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오고 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물어보게 되었는데 당연히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철 씨, 내가 상철 씨 짐 정리해 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 이거 뭐야? 이 사람 누구길래 웨딩 사진까지 찍었어? 상철 씨, 나 말고 한국 사람 만난 적 없다고 한 거 아니었어? 보기에는 동양인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 사진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면 모를까. 최근에 찍은 것 같은데 혹시 나 한국 간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니, 이게, 어떡해. 인형이 보고 깜짝 놀랬겠네. 이거 사실, 그때 기억나?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여기저기 내가 구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말이야. 다행히 인형씨가 빌려줘서 내가 위기 모면했었잖아. 그때 말 안 하고 아르바이트 한 거야. 웨딩 업체에서 이런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촬영한 거야.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뭐? 그때 이런 아르바이트까지 했어? 난 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어? 나는 혹시나 내가 한국 간 사이에 결혼이라도 했나 싶었잖아.
그때 힘들다고 했을 때 진짜 힘들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국에서 돈만 보내주고. 근데 이 여자는 동양인 같은데 한국 사람이야? 아, 몰라. 서로 대화도 안 했어. 보기에는 동양인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서로 사진만 찍고 바이바이 해서 잘 몰라. 이거 찍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이날 엄청 덥기도 덥고, 옷은 불편하고, 그런데 돈은 받아야 하니까 꾹 참고 사진 찍었는데, 진짜 힘들었다고. 아니, 근데 여기 사진이 들어갔었나? 그때 기념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보내줬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가 있었네. 남편은 사진을 보고서는 바로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고, 그 모습을 보며 별 문제는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꿈만 같았던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아쉬웠지만 일정이 끝나 어쩔 수 없었죠. 남편 역시 저와 헤어지는 게 아쉬운 듯 보였는데, 남편이 그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전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답니다. 인영아, 솔직히 우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낸 지 3년도 넘었잖아. 그동안 우리 마음이 변하면 어쩌지 혼자서 안절부절 못한 적도 많았고, 혹시라도 인영이 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걱정도 많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마음이 커지면 커졌지 전혀 작아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한국 들어가면 결혼하자. 인영이랑 같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 아직도 변치 않았어. 나랑 결혼해 줄래? 어머, 상철 씨, 정말? 정말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야 너무 행복하고 좋지. 나는 예스야. 상철 씨 나 가는 날 맞춰서 프로포즈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어떻게 이렇게 반지까지 딱 준비하고 정말 감동이다. 솔직히 상철 씨 이렇게 보고 나니까 한국에서 다시 여기로 올까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 나도 상철 씨랑 연애하면서 한 번도 마음이 작아진 적은 없었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 근데 그 말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 인영이도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항상 더 보고 싶고 얼른 같이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솔직히 이번에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얼른 커리어 쌓아서 한국에 갈 때 정말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미 인영이는 한국에서 자리 잘 잡고 일도 잘하고 있잖아. 나도 한국 가면 인영이만큼 더 잘해서 떳떳하게 결혼하고 싶어. 인영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얼른 한국으로 갈게. 입국하기 전 프로포즈를 받고선 전 기분 좋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 준비와 함께 국내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이직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죠. 그러던 중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고용한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저는 바로 회사의 남편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회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상철 씨, 내가 저번에 회사에 말해보겠다고 한 거 말이야. 그거 오늘 한번 인터뷰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 상철 씨 언제 시간 괜찮아? 화상이라도 한번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데, 상철 씨 괜찮은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
시차가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을 때 말해줘. 나도 여기서 한번 조율해 볼게. 잘 됐다, 상철씨. 그렇지? 와, 정말? 역시 인영이가 나서니까 내 일이 척척 풀리네. 진짜 고마워. 인혁이 덕분에 한국까지 더 가까워지게 됐다. 이력서도 많이 보내보긴 했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다고 답변들이 많이 올라와서 착잡했거든. 역시 인영이는 내 인생의 보물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진짜 잘 돼서 같이 회사 다니면 일할만 나겠다. 진짜 그래? 솔직히 같이 회사 다니면 나도 좋긴 하지만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었거든. 상철 씨가 좋게 생각을 해주니까 나도 너무 뿌듯하네. 여기 분위기도 정말 좋아. 상철 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업무 했는지도 내가 다 어필했거든.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건가 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일은 생각보다 술술 풀리기 시작했고, 회사의 앞뒤 생각하지 않고 추천을 했던 것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 얼마 안 가 회사 내에는 자리가 생기게 되었고, 그 자리는 남편이 채워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빠르게 양가 상견례가 진행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저와 남편이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 반대를 하지 않으셨고, 시댁에서도 저를 예뻐하셨어요. 오히려 부족한 남편과 결혼을 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셔서 저희 부모님께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아유, 정말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 애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흠도 있고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산다고 했을 때에는 알아서 잘 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는 걸 보니 얘가 정말 철이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런 저희 애가 이렇게나 참하고 고운 며느리감을 소개해주니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한지. 아이고,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드리죠. 저희 애는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 생활도 아직 서툴고 문화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 예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딸애가 어찌나 이서방을 칭찬하던지 저희가 연애하면서 두 사람 어떻게 만나는지 다 봤는데 이서방이 참 착하고 마음이 넓더라고요. 아유, 그런가요? 저희 애가 그래도 사회성이 있어서 자기 음은 잘 보여주지 않는 것 같네요. 부족한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았고요. 아마 사돈께서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이 잘못하는 일 없도록 옆에서 잘 단속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속상한 일 없도록 저희는 며느리 편에 서 있으려고요. 저희야말로 사돈께 정말 감사드리죠. 저희 딸 편에 서주신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혼집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정해두었고 결혼식도 양가 친척들만 모여서 한다니까 따로 준비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사돈께서 혹시 혼수나 예단 이런 거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돈 댁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딸아이가 개운이라
이런저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혼수나 예단이라니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슨 혼수랑 예단을 받습니까? 저희 쪽은 저희가 알아서 잘 준비를 할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저희는 많은 편은 아니라서 사돈께서 편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직장에 출근을 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울 때 저희는 그 사이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가족 친지들만 모여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너무나 예뻐하셨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음 인사를 갔던 날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셨죠. 인품이 이렇게나 좋으신 시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남편의 성품이 그렇게 좋았던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 행복한 시간이 있을 거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첫 명절이 되고 저희는 첫 번째 기성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시댁이 시골에 있어 전날 친정을 먼저 들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골에서 평생을 지내신 분들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명절에도 음식을 하러 오라거나 일찍 와서 거들라는 말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자마자 객실 승무원이 제 남편을 보고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쳐다보는데 전 영문을 모르고 있었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승무원이 저에게 다가와 손님, 잠시 역한으로 와주시겠어요? 하며 급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역한으로 이동하자마자 승무원은 제 팔을 끌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저기, 아까 탈 때부터 제가 너무 놀래서 바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생김새며 키랑 얼굴에 있는 점까지 다 똑같아서요. 혹시 저분 이름이 이상철인가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남편 이름을 단박에 아셨네요. 혹시 남편을 아시는 분이세요? 아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얼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피해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한국에 언제부터 온 건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마 손님 남편분께서는 절 모르실 거예요. 저랑 만난 적이 없으시니까요. 저분 제 친구 언니랑 결혼했었어요. 아니 결혼식만 올리고 신고는 안 했으니 동거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 사진 좀 봐보시겠어요? 급하게 찾아서 받은 사진이라 얼굴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거 아니세요? 언니랑 이분 한 1, 2년 전쯤에 외국에서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요. 한국에서도 혼인신고할 거라고 하면서 저도 들었었는데 끝까지 안 하고 그 언니 돈 다 등쳐먹더니만 어디로 간 건지 잠수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돈 잃고 지금 찾는다고 난린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오죽했으면 제가 알 정도겠어요. 친구가 만나면 콩밥 먹이겠다고 날려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다 아시고 계신 건 아니시죠? 승무원이 저에게 보여준 사진은 바로 해외에 깜짝 방문을 했던 날
남편의 캐리어에서 봤던 사진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때 사진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이고 롱디 연애를 하는 동안 해외에서 결혼까지 한 것이었고 전 승무원의 얘기를 듣고선 출발하려고 달리는 기차에서 바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기차역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멍 때리고 있는데 남편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어디 있어? 같이 기차에 타긴 탔는데 승무원이랑 어디 가더니만 왜 안 와? 무슨 일 있어? 어디 칸에 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전화한 거야. 기차 출발했는데 자리에 안 들어오길래. 내가 옆칸까지는 가봤는데 없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나 방금 진짜 이상한 소리 들었어. 안 그래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 오니까 그냥 물어볼게. 당신 결혼했었어? 저번에 내가 발견한 사진 진짜 웨딩 사진이었어? 당신이랑 결혼한 여자가 한국 여자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뭐? 아니, 그건 어떻게. 그거 아니야. 사실 그냥 식만 올렸던 거고, 얼마 못 가서 헤어졌어. 당신한테는 내가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야. 이건 사실이야. 어차피 길게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하고서도 바로 헤어져가지고, 솔직히 부부라고 하기도 웃긴 상황이야. 혹시라도 당신 상처받을까 내가 두려워서 말 못했어. 미안해. 지금 나를 호구로 알아? 개소리 하지 마. 당신 나랑 떨어져서 연애하는 그 사이에 결혼한 거잖아. 이거 찍은 애가 1,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거야? 당신 끝까지 나한테 말 안 하려고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어떻게 나랑 떨어져 있던 그 시간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전 화를 내뿜고 남편의 전화를 끊었는데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걸려온 시모의 전화였죠. 사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려고 마음 쓰실 것 같아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다 알고선 결혼한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상견례 할 때도 흠이 있는 아이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잖아. 그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댁가야 하니까 그 난리를 피우는 게 어디 있니?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아휴, 안 그래도 너희 엄마가 한국 문화를 모른다 어쩐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해외에서 고작 결혼식 한 번 올린 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피워야 되겠어?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상철 씨 결혼한 걸 어떻게 아나요? 저 한국 있을 때 해외에서 딴 여자랑 바람나서 웨딩까지 올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작정하고 속여서 결혼까지 한 건데 고작 상견례에서 흠 있는 자식이라고 말한 걸로 제가 알고선 넘어간 거라고 하신다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원래 해외에서 결혼하는 건 국내에서는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니? 우리 애도 멋모를 때 잘 몰라서 결혼식 올린 거지. 걔랑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더구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제 와서 어쩔 거야? 결혼식까지 올려 혼인신고도 해. 거기다가 네 회사에 우리 아들 꽂아주기도 했는데
다시 물으려고? 철없는 생각하지 말고 얼른 다음 기차 타고 오너라. 네가 그러고선 가버리니까 애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니. 훌륭한 부모 밑에 잘 자란 아들인 줄 알았더니만 개차반 부모 밑에 개차반 아들이 자랐네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걸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 깜빡 잊었나 보네요. 그렇게 연기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제가 다시 무르지 못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세요. 이제와 어떻게 하겠냐는 시모의 말은 저의 마음을 자극했고,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오히려 시모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전 냉정하게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혼인 무효 소송이었는데, 다행히 승무원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결혼했다던 그 언니분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전 남편에게 사기죄로 고발을 했고, 혼인 무효 소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힘들다면서 말했을 때 빌려줬던 돈도 모두 청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힘든 적이 없었고, 월급을 온통 술집에 쏟아부은 덕에 모아둔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전에 빌려줬던 돈에 대한 청구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소송을 하니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해왔죠. 인영아, 오해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걔가 나한테 너무 집착해서 그냥 떨어뜨리려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외롭기도 하고 나 좋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만나려다 말려고 그랬어. 나한테는 너뿐인 거 잘 알잖아.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어? 그 정도로 뻔뻔해야 사기를 칠 수 있구나.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치냐? 대단하다, 대단해. 이참에 연기라도 해보지 그래? 아마 나무주연상은 따놓을 것 같은데. 내가 너랑 결혼했던 그 언니 이미 만났어. 너 진짜 거짓말 잘한다. 무섭지도 않니? 결혼도 네가 먼저 하자고 했다며. 근데 한국에 자금 묶여 있어서 결혼 비용 나중에 준다고 하고 돈 다 끌어다가 네가 다 빼돌려 쓰고. 아니 그건 그냥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그 여자한테는 내가 애정도 없고 그냥 돈만 바라고 한 거니까 내가 한 말은 없지만 너한테는 나 진심이었어. 이건 사실이야. 인영아, 내가 말했잖아. 너랑은 평생 가고 싶다고. 내가 잘못했어. 우리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냐고 물어봐야 하는 건 나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 같아. 알아? 제발 내 좀 거쳐서 말해.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빠져. 너랑 앞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할 시간도 안 줄 거니까. 더불어 남편은 결혼을 했던 여자에게도 사기죄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조사를 하다 보니 남편은 제가 해외에 갔을 때에도 원래 집에서 그 여자와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회사 직원들이 절 보고선 소스라치게 놀랐던 거였고, 나중에 여자분과 말을 해보니 여자분은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짐을 싸는 게 수상해 가방 안에 결혼 사진을 넣어뒀다고 했어요. 제가 딱 그걸 발견하게 된 거고, 그렇게 전 남편의 거짓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마 그때 사진을 못 봤다면 남편이 해명하는 걸 그대로 듣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사기 전가가 남게 되었고 수천만 원의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남편 징역살이를 피하려고 시댁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속상해 하셨지만 이내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 역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황당하고 허망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안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답니다. 회사에서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했고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좋은 회사 동료들을 만나서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 복은 없지만 다행히 다른 인복은 많은 것 같다 느끼고 있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 더 일에 열중해서 그런지 회사에서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누군가는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을 저는 당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이겨내 보려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까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이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더 조심하려고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